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 샤넬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서론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장,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코코 샤넬 책을 읽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코코 샤넬 책들은 너무 지나치게 재미 위주의 연애 중심이라든가 혹은 샤넬이 좀 시대를 앞서가는 좀 튀는 행동을 한 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원인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근데 이 책 론다 게어릭이라는 패션학과 교수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당시 시대 문화 그리고 사회 배경 정치 상황까지도 다 맞물려서 코코 샤넬의 친구들의 증언까지 다 종합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읽으실 거라고 한다 그러면 분량은 좀 많지만 그 론다 게어릭의 코코 샤넬 책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서론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버지니아 울프가 그 델러웨이 분이라는 그 소설에서 쓴 표현인데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향을 준 사람들까지도 같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서론의 내용을 오늘 알 건데 이 책의 저자가 쓴 서론 내용에 또 샤넬의 몇몇 그 명언이 나옵니다. 1947년에 샤넬이 한 말인데 나는 세계의 옷을 입혔다. 세계의 패션 업계를 주름 잡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거고요. 어떤 잡지에서는 1950년대 잡지입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샤넬은 무엇인가? 여성들이 알지도 못한 채 입게 되는 옷. 그래서 실제로 샤넬이 그 여성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이유는 그냥 왠지 모르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샤넬 패션의 어떤 그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샤넬이 스타일이 대단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공학에 인문학을 결합시킨 거죠.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를 공학적인 요소에 담아다가 만든 것이 스마트폰이고 그 외에 몇몇 혁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샤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비슷했다라는 점. 의류 패션 업계에 있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키면서 왠지 사람들로 하여금 입고 싶게 만드는 것, 심지어는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끌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넬이 말하기를 옷은 입는 인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가 상류층이라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 심리까지도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잘 응용을 해서 자신의 패션에 적용을 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이 서론 순서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눠드리면 사실은 샤넬이 굉장히 부유하게 된 주력 상품은 옷이나 가방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향수입니다. 향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샤넬이 남자가 보기에도 어딘지 왠지 모르게 좀 고풍스럽고 좀 우아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옷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게 좀 확실히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옷이라든가 백은 대단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부자가 아니신 다음에는 한두 벌이라든가 특별할 때 입고 사용을 하려고 소수 정예처럼 이렇게 잘 모시면서 이렇게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대가 싼 거죠. 이것도 사실 다른 향수들에 비하면 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샤넬의 전체 용품 중에서 그래도 대중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건 향수였다. 그래서 샤넬 넘버 5가 세계에서 3초에 하나씩 팔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가 주력이었고 이게 샤넬을 사실상 부유하게 만들어준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샤넬의 샤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샤넬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샤넬은 안타깝지만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똑똑했습니다. 이제 가진 자질이 이제 스마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장점들을 굉장히 잘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아서 카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서 카펠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사람, 그 정치 활동도 했던 아주 뛰어난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 저기 진보적인 관점과 여성도 어딘가에는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화라는 방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 등을 배웠어요. 뭐 이제 아서 카펠뿐 아니라 샤넬이 또 대단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깊은, 그러니까 뭐 소개팅이나 뭐 가볍게 만나는 거 말고 이제 깊은 사랑을 2번이나 3번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애라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시 또 선뜻 연애를 할 만한 기운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연애를 기준으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기준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뭐 기쁘기도 하지만, 물론 연애나 사랑이라는 게 또 한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잖아요. 감정 소모도 크고. 그래서 그 횟수를 넘어가면 다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 샤넬이란 여성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당차기도 했고 에너지가 넘치게 이제 사랑과 연애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남성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 남성들과 만남에서 배운 것들을 또 역시 그대로 자신의 패션 의류의 철학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유럽에 있는 각종 문화들의 이제 집합체, 핵심 요소가 이제 스며들어간 것이 샤넬의 패션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초창기 때 나오는데, 샤넬이 수도원 생활이에요. 그 수도원 생활에서의 이제 그 수녀 복장, 흰색과 검은색의 대조, 뭐 이런 단순하면서도 어떤 거룩해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우아함의 어떤 그 패션 요소를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베르디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는 이 남자를 통해서는 문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명언이나 글을 잘 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교육을 이 남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뭐 도중에 뭐 로마노프 이제 그 대공이라고 해가지고요, 러시아에서 피난온 이제 러시아 왕자가 있어요. 굉장히 미남입니다. 뭐 나중에 사진 보시면 뭐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든가 하면 이제 뭐 옛날 패션이긴 한데 어쨌든 얼굴 자체를 보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조각 미남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과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정교의 이제 그 디자인과 예식, 그리고 러시아식 또 이제 그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서 그걸 또 패션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 뭐 영국 사람과도 이제 교류를 해요. 뭐 처칠과도 윈스턴 처칠과도 교류를 했고, 나중에 이제 밴더 공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부했던 남자랑도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때 또 여기서 또 영국식에 관한 또 지식이 쌓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복합적인 것들이 다 깃들어지고 합쳐져서 이것을 융합시켜서 패션이라는 것에 승화시켜서 이제 아름답게 나타낸 사람이 이제 코코 샤넬이다. 이제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철학을 결합시켜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샤넬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만난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던 지식과 재능들을 싹 다 흡수해다가 이것을 이제 패션, 이제 옷, 의류업계, 여기서 주로 이제 의류업계, 그리고 향수, 그리고 사업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타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샤넬의 좀 이제 특이한 점, 이제 좀, 그리고 샤넬의 전기를 쓰기 이제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샤넬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일대기에 대해서 몇 번 이제 그 노년 때, 워낙 사람들이 유명한 인물이니까 뭐 영화를 만들자 혹은 자선을 쓰자면서 막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자신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도중에 취소한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과거사에서 샤넬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부끄러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 좀 이제 좀 아름답지 못하다 이제 스스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특히 더 이제 결정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은근히 굉장히 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출신지라든가 이제 신분까지도 은근히 따져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기가 상류층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자꾸 이제 어린 시절의 불우함이라든가 이런 어떤 천해 보이는 것 같은 배경이 드러나는 이런 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자서전이라든가 영화 이런 게 제대로 잘 제작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모처럼 정말 제대로 나왔다라고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요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의 서론, 이 뭐 패션 디자인 학과 이제 전문 교수가 쓴 책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또 썼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 여성을 더 잘 이해를 하겠죠. 그 서론에 대해서 나눴고, 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고로 뭐 이제 여성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남성들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좋아하는 인물을 통해서 아, 여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